이건 거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해병대 뭐 캠프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서비스를 굉장히 질이 낮은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나 해줄 거면 나도 군대 갈 건데.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제가 기사들 중에 군과 관련된 거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되게 놀라운 뉴스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군 복무한 기간을 호봉에는 산입시켜 주는데 승진 기간에는 산입시키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설마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의 지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는, 평가하는 나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나?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서 무엇이 문제이고 나는 여기서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리이고 그게 통찰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헌재에서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의무복무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직업군인은 여기서 논외고요. 의무병으로 징집돼서 군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 그런 거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계속 없어지는 현상이 지금 있죠. 그거의 일환인 거죠. 이건 거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재부예요. 자, 주인공은 기재부고요. 공기관에 지시를 한 거죠. 지시입니다. 공기관에 할 수밖에 없죠. 사기업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관에 군 복무 우대 승진 인사 없애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 인사 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자, 남녀차별 정비의 일환이랍니다. 남녀차별 규정 정비예요. 자, 명목은 이거였어요. 남녀차별이 무엇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기재부는 이 공문에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근거 법률이 있죠. 자,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하겠죠. 예.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 자, 여러분 이 기재부에서 이 규정을 썼다고 해서 남녀 차별을 썼다고 해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게 남녀 차별이냐로 바로 가면 안 되죠. 이거랑 이게 연관성이 있는 법을 지금 들이밀은 건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고 있어서다. 그러고 있죠. 호봉도 산정해주고 있고 그리고 승진을 하려면 최저 복무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 경우 군 미필자는 같은 연차인 군필자 동료에 비해서 2년가량 승진해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근로조건을 달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여러분 평등이 뭡니까? 평등. 우리나라는요. 절대적 평등을 논하고 있지 않아요. 상대적 평등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합리적인 차별이냐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현행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1, 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대요. 이게 근데 여러분 혜택 어느 정도의 큰 혜택인지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더 나아가 승진 과정에서도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관행이 일부 금융권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 국가에 복무를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공적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호봉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과 근속으로 인정해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군 복무기간이 이게 무슨 해병대 캠프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군 복무, 그러니까 공적 서비스를 한 거죠. 공적 서비스. 자, 여러분 모든 서비스는요 유상이죠. 그리고 이거는 자원에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로 끌려가는 건데 근데 최저임금을 받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강제로 끌려가서 그것도 시간도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이나 그런 공적 서비스를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 서비스를 굉장히 질이 낮은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너네가 한 군 복무 기간은 호봉으로는 내가 인정해줄게. 왜냐면 돈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줄게. 그 대신 뭐예요? 승진에는 반영 못해. 왜? 너네가 근무한 2년은 근속 승진을 하기 위한 2년으로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업무가 다르다는 거겠죠. 의무병으로 가서, 그러니까 징집돼서 가서 한 일은 뭐겠어요? 훈련받고, 육체적으로 훈련받고, 뭐 정신교육 받고, 그런 거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랑은 다른 거니까 너네가 한 거는 안 쳐줄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 공적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완전히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근속 승진을 할 경력으로 이걸 쳐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그거인 것 같아요. 주된 취지는. 자,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마도 이걸 거예요. 남자는, 대한민국 남성은 의무 복무를 해. 근데 여성은 안 하죠. 근데 여성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남성한테 호봉과 승진의 혜택을 주는 건 차별이다.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이다라는 주장이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왜 그런 여성은 병역 의무를 징집에서 수행하지 않고 남성만 그렇게 하느냐, 그거를 먼저 따져봐야죠. 그러니까는 자, 지금 주장하는 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남성은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고 여성은 가고 싶어도 못 가. 이걸 주장하는 거죠. 여성은 선택권이 아예 없잖아. 근데 나는 선택권도 없는데 호봉하고 승진해서 왜 혜택을 주냐. 내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었다면 나는 그러면은 호봉이랑 승진 연수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그럼 군대 갈 거야. 그럴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결국은 여성은 여기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 애초부터 원초적으로 못 받잖아.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선 이걸 간과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이것만 보는 거죠. 정부는, 기재부는 이것만 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Why? 왜 이런 현상이 됐어? 이거를 도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성은 군대를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제대 군인들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은 다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 또 성차별이죠.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 거죠. 이 문제가 왜 되고 있는지 그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국가가 무엇인지, 헌법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개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공적 봉사 있죠. 군대에서 2년 동안 공적 봉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합리적인 차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헌법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헌법부터 볼게요. 대한민국 헌법이고요.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기본이죠. 11조가 이제 평등권을 규정한 거잖아요. 자, 이걸 베이스로 하고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39조예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입니다. 모든 국민이에요. 남성, 여성 구별 없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근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니까 이거를 병역법이 정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질 것인지는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헌법을 머릿속에 넣고요. 병역법을 볼게요. 병역법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입니다. 남성의 병역 의무가 아니에요. 자, 병역 의무 3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 남성은, 여기서 이제 남성으로 갈라집니다.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예요. 자, 여기서 뭐가 갈리나요? 남성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여성은요, 지원에 의하여 하도록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입법자의 재량이에요. 입법자라는 건 결국 국회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남성한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성들이 원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요? 뭐 국민투표했나요? 아니죠.
이건 정책적인 고려고 남성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선택한 것도 아니죠.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국가 운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규정을 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현역병은요. 현역병은 신분이 뭐예요? 군인이고요. 결국 뭐예요? 공무원이죠. 군인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을 보면요. 2조가 공무원의 구분인데요. 국가공무원은 경력직이랑 특수경력직으로 나뉘는데요. 경력직 공무원은요. 다시 일반직하고 특정직으로 나뉘어요. 특정직 공무원에는요. 법관,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이 여기 들어가죠. 군인은요, 여러분,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징집돼서 현역에 복무 중인 병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2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공적 봉사를 했어요. 자,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군인의 서비스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적 봉사를 한 건데, 공적 봉사의 내용이 뭐예요? 공무원으로서 한 거예요. 그쵸?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인들은요, 현역병들은요, 징계 받아요.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를 범하면은 군사재판 받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이 군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 효과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불이익한 처우일 수도 있어요. 이 자체로.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도 모든 국민은요,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징계도 받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 서비스의 내용은 공적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공공기관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일부가 공공기관에 갔어요. 여기서 업무를 해요. 이 업무 수행을 하고 이제 승진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승진에 필요한 근속 연수에 어째서 이 공적 봉사한 이 기간이 이 근속 승진 연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연계성이 없나요, 전혀? 군인으로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국가에 대한 개념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오히려 이게 없어서 문제이지 않나요? 이런 거를 진짜 몸소 체험하고 체화해서 왔는데 어째서 공무원으로서 근속 승진 연한에 이거를 못 넣는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현역병의 업무를 굉장히 질이 낮은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 그게 차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아까 법률을 다 봤듯이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거는 남성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성들이요. 아, 나는 현역병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이거 차별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만약에 겨우 2년 호봉 더 주는 거랑 그리고 근속승진 쳐주는 거 그거 나 해줄 거면 나도 군대 갈 건데. 그런 이제 가상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남성도 이걸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결단이었죠. 근데 이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여성은 군대를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군복무 경력을 근속승진의 기간에 산입하는 건 차별이다. 이거는 굉장히 탁상 공론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법의 근간을 모르는 거예요. 헌법의 규정을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뿌리를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지? 그 근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현상만 보니까 이거 차별이네? 그럼 이거 시정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병제를 폐지해야 맞죠. 왜 입법자가 그런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고 그리고 군인의 공적 봉사의 내용 자체를 폄하하고 이거를 단순히 여성, 남성의 차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법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차별이 뭔지. 이게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헌법에.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2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최저 월급도 받지 못해.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국민의 기본권은 뭐가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2년의 시간을 오롯이 군대에 바치는데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해.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노동력을 국가가 폄하하고 그거에 대해서 차별하고 제대군인 지원을 오히려 다 차별이라고 하고 국가는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노동권도 보장 안 해주는 거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도대체 2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거죠.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병역 의무 이행하면서 시간을 버렸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고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에 연루돼서 군에 복무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상간보육 그런 거 되게 쉽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데려다가 놓고 군정법을 적용시키고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않고 조직이 뭔지도 모르는, 조직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군대는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안전하게 전역하는 게 목적인, 그런데 난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한 거밖에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 군대에 가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위해서 현역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오롯이 강제로지만, 물론 강제로 징집을 당한 거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그 모든 것이 다 폄하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거죠. 국가가 나서서, 그러니까 요즘을 보면요,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이렇게 정부 기관이나 그런 걸 보면은 소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거를 먼저 헌법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헌법을 토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현상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왜 나오게 됐는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판단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목소리 큰 놈이 막 떠들면 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럴싸하네. 그렇지. 그러고서 그냥 여기로 확 쏠려가고, 또 여기서 누가 힘센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면 여기서 힘센 사람이라는 건 결국 이익 집단이 될 것인데, 어떤 이익 집단이 막 큰 소리를 내면 또 저 말이 맞나 하고 또 이쪽으로 쏠리고,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은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남성들도 군대 가고 못 가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아예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렇다면 왜 선택권을 주지 않았을까? 그거는 입법자의 결단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혜택도 결국은 입법자가 결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익 집단의 말을 막 들어서 결정할 게 아니라,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병역 의무도 이익 집단의 말을 들어서 결정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의견을 듣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익 집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게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간이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여러분 이익 집단의 로비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거죠. 미국을 보면 되게 단적으로 알 수 있죠. 미국은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조직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익 집단들이 소리를 낼 수 없는 곳, 그게 이제 국가의 근간인 거죠. 이 국가의 근간은 개인의 이익, 어느 집단의 이익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가치, 국가의 형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라는 개념조차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주권, 국민. 그러려면 이걸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방의 의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중에 병역 의무는 남성한테만 부과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익 집단이 작용을 해요? 전혀 작용을 안 하는, 여기는 국가의 근간인 요소예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건드리면서 자꾸 남녀 차별이다, 성차별이다 하면서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결정해내온 그거를 흔들고 있는 거죠. 징병제도 남녀 차별이잖아요. 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냐? 그거 명백히 차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요? 그것도 답을 해줘야죠. 이거에 답을 한다면, 이게 차별이라면 이것도 차별이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정자는 바뀌죠. 정권은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는 오케이,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국가의 그 기본 틀 있잖아요. 그거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를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쭉 이어져 오던 것을 바꾸는 것이라면 왜 이런 정책이 그동안 시행이 되어 왔을까? 그런 거를 최소한 고민을 해야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나는 개혁적인 사람이니까, 난 진보니까 난 이거 그냥 해야지. 기존의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 거야.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아무런 그런 변화나 개혁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켜져 온 게 있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먼저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불합리한 것이라면 그때는 고쳐도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옛날 건 나쁜 거, 다른 정권이 했던 건 나쁜 거 다 갈아엎으면 이제 국가는 점점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재부의 지시는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